후회, 낭비된 시간, 그리고 꺼져가는 희망. 좀 무거운 단어들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감정들을 다루는 안톤 체호프의 걸작 바냐 아저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 바냐가 터뜨리는 절규인데요. 우리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배경은 러시아의 한 시골 영지인데요. 뭐랄까,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곳이에요. 공기 중에는 무력감, 권태 같은 게 짙게 깔려 있고 등장인물들은 다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정말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대사가 있어요. 바로 지역의사인 아스트로프의 말인데 어쨌든 존재란 따분해 무겁게 흘러갈 뿐이야. 한때는 이상을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과도한 노동, 무의미한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 감정은 다 마비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싹 사라져버린 거죠. 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정말 똑똑하고 지성이 넘쳤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 삶이 궤도를 벗어났다고 느끼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게 다예요. 조카 딸 소냐가 혼자서 영지일을 다 하는데도 말이죠. 이건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깊은 절망감,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간신히 위태롭게 유지되던 이 정체된 일상 속으로 모든 걸 뒤흔들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냐고요? 바로 은퇴한 교수, 아주 자기중심적인 세레브리아코프와 그의 젊고 아리따운 아내 옐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영지에 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들의 등장은 그야말로 고요한 수면 아래 꾹꾹 눌러뒀던 모든 욕망과 분노를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리는, 뭐랄까,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인물들의 속마음이 한눈에 보이죠? 이 두 사람의 등장은 마치 거울 같아요. 등장인물들 각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불만을 그대로 비춰주거든요. 헛되이 인생을 낭비했다고 한탄하는 바냐, 보답 없는 사랑에 아파하는 소냐. 이 억눌린 감정들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격정적인 드라마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아름다운 옐레나. 그녀의 존재는 이 영지에 사는 남자들의 마음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불을 지피게 됩니다. 47의 바냐는 마치 뒤늦게 찾아온 열병처럼 옐레나에게 빠져들어요. 당신은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젊음이라면서 절망적인 사랑을 고백하죠. 옐레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젊은 그 자체이자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동경이었던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냐의 조카이자 이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이죠. 소냐. 그녀는 남몰래 아스트로프 의사를 향한 애틋한 짝사랑을 오래 떠난 큐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깊고 진실한 사랑이죠. 자, 그럼 아스트로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을 흔드는 건 성실하고 착한 소냐가 아니에요. 나태하지만 어딘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옐레나입니다. 그는 소냐를 존중하지만 여자로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죠. 반면 옐레나에겐 하루 만에 내 정신을 쏙 빼놓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세 사람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엇갈리면서 고통스러운 삼각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엇갈린 사랑 이야기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지독한 배신감과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바냐가 평생을 바친 희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냐는요,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 영지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모두 그 교수 세레브리아코프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위대한 학자가 되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우상처럼 떠받들던 그 교수가 사실은 아무런 학문적 성과도 없는 그저 허울뿐인 사기꾼에 불과했다는 걸요. 이건 그냥 실망한 정도가 아니죠.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그야말로 실존적인 위기인 겁니다. 자, 이제 판이 다 깔렸습니다. 엇갈린 사랑, 낭비된 인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 끔찍한 배신감. 이 모든 게 한데 뒤엉켜서 이제 곧 모든 걸 터뜨려 버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바로 바냐와 소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영지를 팔아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거죠. 아니, 이건 그냥 집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정말 끔찍한 배신이었던 겁니다. 결국 수십 년간 꾹꾹 눌러왔던 바냐의 절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권총을 집어들죠.
그리고 교수를 향해 격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 발을 쐈는데 두 번 다 빗나갑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체오프 희곡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폭력의 순간인데 동시에 너무나도 서글프고 한심한 실패의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격렬한 폭발이 지나가고 감정의 폭풍이 멎자 그 자리에는 깊고 아주 가슴 시린 고요함만이 남게 됩니다. 갈등의 불씨였던 교수와 옐레나는 당연히 혼비백산에서 영지를 떠나기로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단조롭고 무기력했던 일상으로 마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것처럼요. 결국 남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냐와 소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나지 않는 노동이죠.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책상에 앉아서 펜을 긁적깁니다. 지루한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요. 삶은 그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연극의 마지막, 소냐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바냐 아저씨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바냐 아저씨. 이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자는 희망의 말이 아니에요. 고통을 그저 감내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자는 처절한 다짐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쉬게 될 거예요. 소냐는 희망을 지금 이 생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옮겨놓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언젠가 무덤 너머의 평화, 바로 그 쉼으로 보상받을 거라는 믿음,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연극은 우리에게 정말 잊히지 않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일하며 견뎌내는 삶. 이것은 과연 비극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어떤 숭고한 의미, 일종의 은총 같은 것일까요?